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가 닥터 백세희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갑자기 기억력이 흐려지고 대화 중에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 많은 분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고 오히려 건강 간식이라고 믿는 견과류를 더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매일 드시는 그 견과류 중 4가지는 당신의 뇌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급등시켜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최신 의학 보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내과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작은 습관이 뇌세포를 지키는 약이 되고 어떤 건강식품이 조용히 뇌를 해치는 독이 되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행하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환자 사례와 제가 쌓아온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뇌를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와 60대 이후 반드시 끊거나 줄여야 할 위험한 견과류 4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치매 위험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견과류 1가지는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건너뛰지 마세요. 뇌를 지키는 전체 그림은 끝까지 봐야만 완성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맑고 건강한 뇌를 되찾을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노년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백세노하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뇌세포의 재생 능력은 자연스레 감소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뇌에 도달하는 영양소 하나하나의 품질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많은 어르신이 뇌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견과류를 챙겨 드시지만 그 종류와 가공 방식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한 칼로리나 지방 함량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뇌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뇌 독소를 제거하는 미세 영양소의 함량입니다. 실제로 뇌 기능을 활발하게 돕는 견과류가 있는 반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와 전신 염증을 유발해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한 의학 저널에서는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한 시니어가 인지기능 검사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점수를 보였지만 동시에 가공된 견과류나 특정 지방산이 과다한 견과류는 염증 수치를 악화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이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중요한 경계선을 알려드리고 당신의 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뇌를 지켜주는 보호 견과류 4가지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당신의 노년을 얼마나 맑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시몬이라는 60대 후반 남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명문대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머리가 흐릿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일 비타민과 두뇌 게임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셀레늄 결핍이었습니다. 셀레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키는데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미량 원소입니다. 실제로 2014년 한 임상 영양학 보고서는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이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낮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잡한 처방 대신 단 하나,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을 권했습니다. 약 3주 후 시몬 환자는 훨씬 가벼워진 표정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너트의 힘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지구상에서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 이상의 셀레늄을 공급합니다. 이 셀레늄은 뇌 속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뇌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셀레늄 부족이 치매의 원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많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 섭취는 셀레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하나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 건강 투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는 실제로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마리아 환자분은 원래 단 비스킷이나 빵을 간식으로 즐기셨는데 어느 날부터 대화 중 자꾸 단어가 끊기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당은 자주 출렁였고 전신 염증 지표도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식을 아주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 매일 오후 호두 반줌을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석 달 뒤 그녀는 요즘 이름이 더 잘 떠오르고 저녁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 통칭 ALA는 신경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여 전기신호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60세 이후에는 신경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메가-3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 다른 강점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뇌 속의 미세염증을 낮추고 노화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도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인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호두 역시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지방 과잉으로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78개 반쪽의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는 뇌에 매일 고급 윤활유를 넣어주는 행동이며 꾸준함이 뇌세포의 신호 전달 속도와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요소는 혈당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혈당 불안정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혈관에 미세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당뇨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에게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경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더 빠르게 위축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몬드는 신이어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뛰어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243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당 안정은 곧 뇌혈관 보호로 이어집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은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혈중 비타민 E 농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으로 이 항산화 효과를 매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금이나 설탕 코팅이 없는 생아몬드 또는 드라이 로스트 형태를 드셔야 합니다. 하루 1520알 정도가 적당하며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뇌혈관을 지키는 이중 보호막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밤마다 스스로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숙면 문제가 흔해집니다. 이 때문에 저는 수면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 음식 중 가장 먼저 피스타치오를 권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자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보다 흡수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고령층에게는 자연식품 형태가 더욱 안전합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관련 단백질을 청소하고 낡은 대사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즉, 깊이 잘 자야 뇌가 치매 위험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 외에도 신경을 이완시키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여 잠들기 위한 몸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한 영양대사학회 보고에서도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고령층이 수면 지속 시간과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섭취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2030알이 적당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숙면을 넘어 하루 종일 쌓인 뇌의 스트레스와 염증을 밤 사이에 정리하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드시는 견과류 중 일부가 60세 이후에는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가 아닌 콩류에 속하는 땅콩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작물인 땅콩은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특히 간 기능과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노인은
전신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뇌안개, 집중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땅콩의 지방 구성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는 이미 식용유, 가공식품 등으로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면 뇌 염증을 최대 38%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염증은 뇌세포 기능을 약화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더욱이 소금에 절여지거나 설탕 코팅된 가공된 땅콩은 혈당 스파이크와 혈압 문제를 악화시켜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소량의 생땅콩만이 그나마 선택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캐슈넛은 사실 60세 이후에는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슈넛이 다른 견과류와 달리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비교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평균 2배 이상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캐슈넛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보다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크게 출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의 미세 손상을 만들고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혼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캐슈넛은 식이섬유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다른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당 흡수를 늦춰주지만 캐슈넛은 섬유질이 부족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때문에 견과류보다는 당 에너지원에 가깝게 작용합니다. 부드러운 맛 때문에 쉽게 과잉 섭취하여 탄수화물 과잉이 되기 쉽고 이로 인해 두뇌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자주 섭취한 고령층에서 염증 지표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캐슈넛이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뇌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양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뇌를 지키는 다른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급 간식이라고 여겨지는 마카다미아 역시 60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열량의 75%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방 식품은 위장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지안니 환자는 평소 건강했지만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신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기간에 체중이 증가했고 중성 지방 수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노년기의 소화기와 뇌 건강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고 이 위장 염증은 전신 염증, 결국에는 뇌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염증 변화조차 중요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식이섬유가 적고 식감이 부드러워 쉽게 많이 먹게 되어 과잉 섭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카다미아가 위험식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노년기의 소화 능력과 혈관 상태를 고려할 때 높은 지방 밀도는 뇌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카다미아는 소량으로 가끔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잣은 작고 고급스러운 견과류로 느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예상보다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70대 초반의 루시아 환자는 몇 주 동안 음식이 모두 금속 맛이 난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식단을 확인하니 최근 직접 만든 페스토 소스에 잣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파인 마우스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잣 섭취 후 입안에서 쓴맛, 금속 맛이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노년층에게는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잣의 지방이 공기 중에서 매우 민감하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뇌 건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식품안전연구에서는 산패된 잣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잣에 포함된 특정 지방 성분은 간에서 약물 대사 속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우울증 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잣은 가끔 소량으로 사용하면 괜찮지만 매일 꾸준히 먹는 견과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미각과 약물 대사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지키는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4가지 견과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호 견과류들은 뇌 독소를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유연하게 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통해 뇌 회복을 돕는 안정적인 지원군입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견과류들은 노년기의 신진대사, 소화 능력, 혈당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의 뇌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결코 쇠퇴의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은 분명히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루에 한 알이라도 당신의 뇌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선택을 해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기억력, 집중력, 수면, 기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의료진과의 직접 진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반응하고 변화하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작은 견과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